렐레스라는 분이 또 문의해 주셨어요. 그 블루카드, 연속 거주하지 않는 독일 블루카드 관련해서 계속 문의를 해주시네요. 예, 섹션 51에 따라서 6개월마다 독일에 입국하면은 블루카드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. 그런데 맞아요. 같은 섹션 51에 첫 번째에 뭐 여섯 번째 6번, 뭐 1번에 6항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? 뭐 첫 번째 뭐 가로 1에 뭐 6항쯤에 이게 있어요. 예. If the foreigner leaves the federal territory for a reason which is not temporary in nature. 그러니까는 임시적 어떤 그 속성상 임시로 독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거일 경우에는 6개월마다 입국하더라도 거주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뭐라 그러지? 애매한 부분이에요.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어디 나와 있지가 않아요.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통상 temporary in nature, 즉 내가 여행을 3개월씩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6개월씩 갔다 올 수도 있고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워킹홀리데이 1년, 2년 갔다 온 사람들도 뭐 독일에 셌단 말이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일을 영원히 떠난 것이냐? 아니에요. 왜? 독일의 주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. 즉 이게 영미권 국가에 뭐 이민이나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왜냐면 거기는 주소지 등록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. 하지만 독일은 한국처럼, 사실은 한국이 독일처럼인데, 아무튼 독일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즉, 내 주소지가 독일의 어떤 해당 관청에 등록이 registration, 이거를 독일어로 안멜덴 이라고 해요. 안멜덴은 동사고 안멜둥은 명사인가 뭐 그래요. 그래서 안멜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 떠나 있지만 그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주소지라는 거는 permanent address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안멜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나는 독일을 영원히 떠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은 그 앞멜둥을 유지하지 않고 AB, 앞멜둥을 해야 돼요. 앞멜덴을 하는 거죠, 동사로는. 그러니까 deregistration을 하는 거예요. deregistration.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지? 퇴거? 주민등록 전입신고, 전출신고, 뭐 이런 거죠. 예, 전출신고. 그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. 즉,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독일의 주민등록이 유지가 되어 있으며 독일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?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독일을 영원히 떠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얼마든지 간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아이러니하지만 독일의 거주 기간을 적게 가져가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. 그리고 뭐 아예 더 이왕이면은 그 주소지가 아예 그냥 독일 내 소유의 집, 부동산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좋죠. 왜냐면 통상 블루카드나 혹은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독일에서 대출이 잘 된단 말이에요. 물론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예전보다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. 옛날에는 믿기지 않지만 집값의 100%가 대출이 됐어요. 독일에서. 뭐 이자율이 0.89 뭐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등록세, 취득세, 무슨 뭐 복비, 뭐 이런 자잘한 행정비용 그것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집값의 100%까지 대출이 되던 시절도 있었다.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지금은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뛰었잖아요. 지금 한 4, 5% 된단 말이에요. 독일도 대출 금리가 4몇 %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줄어들었고 대출 심사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. 대신에 집값도 떨어졌어요. 지금 집값 한 뭐 10몇 % 이상 20% 가까이 빠졌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. 예전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뭐 미넨이라든가 이런 시내 쪽은 80만 유로대, 시내에서 약간 외곽 쪽, 한국으로 치면 뭐 분당, 용인 뭐 이런데, 동탄 이런 데는 한 40만 불대면은 신축으로 전용 면적 한 110제곱 뭐 이 정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. 한국으로 치면 한 30평대 후반에서 40평 초반 되는
그 정도 되는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팔려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더 적어들었고 이제 사겠다라는 의지도 다들 꺾였고 하니까 그게 한 40만 뭐 45만 하던 게 지금 35만 30만으로 떨어졌어요.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올려놓기는 뭐 35만에 올려놨는데 이거 후려치면 30만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예요. 그래서 뭐 대출을 조금 덜 받아도 괜찮은 양질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지금 독일의 주요 도시 인근에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는 뭐 영주권 받고 아파트 하나 산 다음에 거기에 주민등록 유지해 놓고 뭐 렌트를 준다던가 뭐 하면은 근데 렌트를 많은 사람한테 주면은 자기 주민등록을 유지 못할 수가 있고 뭐 적당한 가족한테 주면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나 뭐 그래요. 그렇게 하면은 뭐 주소지 주민등록 다 유지가 되고 심지어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있다라는 것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which is not temporary in nature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. 아니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반증이 되는 거죠. 예. 네, 그리고 또 그 밑에 국민연금 액수 쌓아놓은 게 상당한데 네, 영주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받고 그러면 그 영주권을 받은 본인이 해외 이주 등록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. 한국 그 외교통상부에서. 그러면 해외 이주 등록을 하면은 한국에서 요때 주민등록이 뭐 일부 중단 같은 게 돼요. 동사무소에서 어디로 빠져나와 있든가 뭐 이렇게 빼져 있든가 뭐 그런 상황이 돼요. 그러면은 그때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때 몇 가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. 한국에 여전히 무슨 뭐 월급 받고 4대 보험 내고 있는 직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던가 뭐 그렇게 하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연금을 안 주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거는 아직 정식 이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주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그거 의외로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국민연금 뭐 일시금 반환 이거를 챙기실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복잡 다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지 해외 이주 그러니까 영주권 취득부터 해외 이주 등록 이거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증서를 받으면은 한국의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고 또 일단은 뭐 한국에서 퇴사를 하고 국민연금 다 돌려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 해외 체류한 후 뭐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뭐 괜찮다는 둥 아니면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한국의 세무사 회계사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해외 이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외교통상부 관련 업무 이런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뭐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다른 업체든가 어디든가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